Passionately 정말이지. 요즘 사법부 판결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공범들은 모두 유죄인데 어떻게 진두지휘한 사람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Passionately 이건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우인성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제멋대로 판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왜곡죄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Confidently 진보 진영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판사를 좌표 찍어 공격하고 법 왜곡죄 같은 위헌적 발상까지 동원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Seriously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농단으로 몰아가는 이중잣대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계속되는 정치 보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calmly 양쪽의 우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보십시오. 1심 무죄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thoughtfully 특정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법 왜곡죄 같은 극단적인 처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판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Passionately 사법부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명한 이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재신임 투표와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친한계의 난이라 불릴 정도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Passionately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야당의 모습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압도적 1위를 했다는 일부 여론조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Confidently 지금 국민의힘이 겪는 것은 파괴적인 내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가볍고 독단적인 정치 행태가 당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친한계의 난을 비판하며 당의 단결을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Confidently 장동혁 대표는 위기 속에서도 당을 수습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힘을 빼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금은 내부 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 단일 대오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calmly 장동혁 대표가 중도당 국힘을 선언하고 5.18 묘지를 방문하는 등 변화의 몸짓을 보이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오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thoughtfully 결국 리더십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내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합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경 발언과 내부 다툼만 계속된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Seriously. 그런데 국민의힘 문제는 내부 갈등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한 녹취를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와 특정 종교 집단의 유착 의혹,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Passionately, 과거부터 보수 정권과 특정 종교 단체 간의 유착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검은 커넥션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거나 정치 탄압이라는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고해야 합니다. Confidently 또 시작이군요. 전형적인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입니다.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검경을 동원해 야당을 흠집 내려는 시도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필 이 시점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녹취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서 여론 재판부터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Seriously 진정으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문제 삼겠다면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부터 수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항상 칼끝은 야당만을 향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검찰의 편파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정치 공세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calmly, 이 사안은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특정 정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종교 단체와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수, 진보를 떠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thoughtfully, 다만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기획 수사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검경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에 기반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수사 결과가 어떻든 또 다른 정치적 논란만 낳게 될 것입니다. Passionately, 결국 오늘의 모든 논의는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낡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제1야당, 그리고 특정 종교 세력까지 이들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선봉에 서야 합니다. Confidently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독선과 폭주가 아니라 안정과 통합입니다. 정부 여당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calmly, 정치권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동안 정작 중요한 민생 문제와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